요새 갑자기 먹성이 도는 거 있죠? 겨울이라 그런가?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이 터졌다고들 하죠. 그러다 어느 날은 초콜릿 한 판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는데 불현듯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먹다가 식습관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어쩌지? 그런데 딱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돌아오는 데까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먹성 도는 시기가 있었지만 언제나 일주일이면 돌아왔어요. 그러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One, two, three, four. 뱃소리가 울릴 때 겁이나 심장이 멈춰 놀라는 요즘 혼자 지내고 싶고 혼자 있기 싫고 나도 날 모르겠어. 도대체 나의 행복은 어딨나요?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어. 꺼진 폰 화면 속에 비친 내 모습 보며 말할래. 오늘 집에 가는 길엔 내게 수고했다고. 마냥 쉽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숨 막히는 세상 속에 작은 것 하나에 잠깐 섰다고.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네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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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감싸준 포근한 이불. 이 사소한 따뜻함에 또 내일을 기다리면서 잠들게. 내일 아침에 울리는 시끄러운 알람이 어제보단 조금만이라도 늦지 않기를. 숨 막히는 세상 속에 이 모든 게 날아서 참 좋을 거야.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내일이라도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입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듣고 왔는데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또 약간 처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오프닝만큼은 좀 신나는 곡으로 활짝 열고 싶어서 신나는 청춘 찬가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날이 추워져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독 다른 날들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많이 잤는데도 잠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더 먹게 되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 원래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자꾸 막 뭐가 먹고 싶고 이게 그냥 배가 고프다. 아니면 뭐 군것질이 당긴다. 아니면 뭐 입이 심심하다, 출출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이걸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 진짜 뭘 잠깐 안 먹는다고 해서 막 머리가 아프고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한가? 뭘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막 에너지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평소답지 않게 간식을 항상 챙겨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네,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고 이러면 에너지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저도 활동을 하고 또 네,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간식을 들고 다니는 그런 또 네, 습관이 생겼습니다, 요새. 그리고 제가 식단 조절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초콜릿, 뭐 사탕, 젤리 이런 단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당만 안 먹어도 정말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세요? 제가 진짜 당으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당은 먹지 말자 이러고 제한을 해온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한번 제한을 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까지 뭐 확 입이 터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요새 또 갑자기 당이 엄청 땡기는 거예요. 공들여 쌓은 탑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정도로 제가 갑자기 당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최근에는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근데 작은 초콜릿도 아니에요. 진짜 크고 두껍고 엄청 단 초콜릿을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왜 이러지? 뭔가 진짜 많이 힘든가 내 몸이?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면 내가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든 발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좀 당을 찾는 방식으로 발현이 된 것 같고, 사실 제가 언젠가는 다 제자리로 돌아올 일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가 평소답지 않게 왜 이러지 싶다면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이 좀 힘들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요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좀 그런가?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 다 좀 힘들어지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 물론 안 힘든 사람들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채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좀 힘들어하고 처지는 것 같다고도 얘기도 하고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면서 벌려놨던 일들 아니면 일어났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이렇게 힘들고 처지는 건지 아니면 날이 춥고 그러니까 몸도 좀 피곤하고 그래져서 이게 힘들다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펭귄들도 추울 때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서 온기를 나누면서 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혼자서 고립되지 말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번 온기를 나누면서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또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게 또 이 겨울과 추위와 힘듦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찾는 작은 행복은 귤을 먹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귤이 되게 맛있을 때가 됐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귤 샀을 때 좀 껍질도 두껍고 당도도 마음 같지 않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또 산 귤은 엄청 달고 새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절마다 좀 그 계절 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보자. 겨울에는 귤이랑 딸기를 먹으면서 버티면서 내년 여름에 올 복숭아랑 수박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과일 같은 거에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자는 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귤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제가 계속 춥다 춥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맘때 원래 춥던 것보다는 지금 되게 안 추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래요. 평년보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 귤이 제대로 안 익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당도는 이미 이제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당도까지 올랐는데 잘 충분히 익었는데 이게 기온이 충분히 추워지면서 귤이 노랗게 익는 거래요. 근데 그 귤피가 노랗게 될 만큼의 기온이 나오지 않아서 요새 귤은 좀 초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익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도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날이 충분히 춥지 않아서 노랗게 익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아유 참 너무 추워도 걱정, 너무 안 추워도 걱정. 정말 힘드네요. 그쵸? 네, 이렇게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소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 겨울의 초입,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또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 병입니다. 유리병 아니고요. 페트병 아니고요. 정말 질병할 때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도 이 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무디의 Drunk Text입니다. 5th of November when I walked you home. That's when I nearly said it, but then said forget it and froze. Do you remember? You probably don't, 'cause the sparks in the sky took a hold of your eyes while we spoke. Yesterday, drank way too much and stayed up too late. Started to write what I wanna say. Deleted the message, but I still remember it said, I wish I was who you drunk texted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ill 3 and you can't fall asleep, waiting for me to reply. I wish I was more than just someone you walk by. Wish I wasn't scared to be honest and open, instead of just hoping you feel what I'm feeling inside. April the 7th, and nothing has changed. It's hard to get by when you're still on my mind every day. Sometimes I question if you feel the same. Do we make stupid jokes trying to hide that we're both too afraid to say? I wish I was who you drunk texted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ill 3 and you can't fall asleep,
sent you that drunk text at midnight. I was just scared it would ruin our friendship, but I really meant it. I wonder how you would reply. 네, 헨리 무디의 Drunk Text 듣고 왔습니다. 너에게 내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해. 네가 새벽 3시에 술에 취해 문자를 남기는 상대가 나였으면 해. 노래에서는 계속 이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생각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문자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답도 없는 불치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노래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 병이라는 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분화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 병에 걸리다, 병이 났다 할 때 그 병이 첫 번째고요. 질병의 뜻을 나타내는 말, 간질병이라고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당뇨병,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부병 할 때 그 병. 세 번째는 기계나 기구 따위가 고장이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계가 병을 들었는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골골댄다라는 게 사람한테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나 이런 물건에도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잘못이나 결점, 고질병 할 때 병이 이때 이 병이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뭉뚱그려서 이 병이란 단어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4가지의 분화된 뜻이 있었다. 병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잔병치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같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잔병치레가 좀 잦았거든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 걸리고 그때 도는 전염병 있으면 빠지지 않고 걸리고 나 빼고 뭐 하는 거 참지 못하고 눈병 이런 거 진짜 꼭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고생을 좀 하셨거든요. 자꾸 골골대고 아프니까 마스크 씌워 보내고 뭐 엄청 간호도 해야 되고 원래 아기가 아프면 부모님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 성가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잔병치레를 해서 그런지 큰 병이 그렇게 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잔병치레가 잦아서 힘들었다, 고생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랬기 때문에 큰 병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감기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조퇴를 하잖아요. 친구들이 조퇴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약간 이걸 조퇴할 빌미로 써먹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저는 절대로 조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 독하죠? 내가 아파서 수업을 못 듣고 그러면 이건 내 손해다. 누구한테 옮기고 이런 병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 법정 감염병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의하라고 내려오는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전염병만 아니면 나는 조퇴하지 않겠다. 놓친 수업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아파서 조퇴한 사이에 친구들끼리 재밌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할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빠지나. 그래서 열이 나고 콧물 나고 머리 아파도 버티고 절대로 조퇴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제 친구들은 조퇴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퇴를 하려고 좀 아픈 메이크업, 조퇴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아프게 보이는 메이크업, 입술색 다 죽이고 뭐 이렇게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게 메이크업을 해서 조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한 모범생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정말 크게 한번 앓았었거든요.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미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잘 갖춰져 있는 성인은 대체로 걸리지 않는 병인데 제가 그때 좀 많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그게 이제 폐렴으로 와서 정말 크게 앓았었는데 그때 생각했죠. 어렸을 때 조퇴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둘 걸. 지금은 진짜 이제 어른이니까 제가 제 일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조퇴 좀 해보고 그래도 됐을 텐데 어차피 어른 되면 못하는 건데 어렸을 때 좀 많이 해둘 걸. 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나 싶긴 하더라고요. 아, 폐렴 걸리니까요, 여러분.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을 내가 양껏 내가 진짜 호흡할 수 있을 만큼 숨을 들이쉬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밭은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숨이 엄청 차요. 근데도 그게 또 양껏 쉬는 게 아닌데도 또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몸도 엄청 으슬으슬 떨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몸살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살 어디를 만지든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때 저는 또 이제 돌봐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혼자 있잖아요. 저는 원래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서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 아파서 우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파도 꿋꿋이 조퇴 안 하고 버텼다고. 근데 그 폐렴 걸리고 나서 너무 아파서 진짜 성인 되고 나서가 아니라 진짜 한 20년 만에 아파서 운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새 독감 유행한다고 하던데 독감 걸리면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폐렴이 건강한 성인한테도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독감 주사 맞으시고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브의 타이어드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ese feelings. Staying strong, all I do is pretending. 'Cause I feel so hopeless. I'm losing my senses. Smiling face wearing off, I'm so sorry. But I tried, yeah I tried, oh I've had enough. Something inside me is killing me slowly. Who am I now? I can't find the answers. When I'm buried in my bed feeling helpless. How do I breathe when I'm underwater? Please don't tell me it's a part of the growing. I'm sick of this pain, so tell me the answers. Why am I feeling all the weight of this world? Oh,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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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I'm tired. Maybe I'm tired, yeah. Think I hit the bottom of myself. Someone come and mend this broken heart. 'Cause I'm tired, baby, I'm tired of myself. Think I've had enough, I've reached my limit. I don't wanna feel this way again, yeah, yeah. If I go take a walk, will it help me? Take a shot with my friends, will it make it stop? I'm losing my mind now, losing direction. If I scream all I want in my bedroom, will my life get much better than right now? Oh, somebody help me, 'cause I'm suffocating. Who am I now? I can't find the answers. When I'm crying in my bed feeling sorry, I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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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I'm tired,
does it take to grow up? Please don't ever leave me here alone in the dark, 'cause I can't help myself. Oh, maybe I'm tired, maybe I'm tired, yeah. Think I hit the bottom of myself. Someone come and mend this broken heart, 'cause I'm tired, baby, I'm tired of myself. Think I've had enough, I've reached my limit. I don't wanna feel this way again.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네, 니브의 타이어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병 있잖아요. 눈병, 뭐 피부병, 이런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눈병이 그렇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해에 한 번씩은 눈병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발칵 뒤집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어렴풋이.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려고 보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눈병이 오면 눈물이랑 염증이랑 이런 게 말라붙어서 이제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눈꺼풀이랑 속눈썹이랑 이런 데 엉겨붙어서 딱딱한 눈곱처럼 이제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직접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당시에 제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눈이 이렇게 됐으니까 할머니한테 저를 맡기면서 그렇게 그게 속상하셨대요. 내가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아픈 애를 할머니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시거든요. 저는 그때 뭐 어렸으니까 내가 무슨 뭐 병이 걸렸다거나 이런 것 이렇게도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눈이 안 떠진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눈곱이 너무 많이 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어린이집 가는 대신에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다녀와 이러고 눈을 이렇게 감고 손을 흔들어 줬대요. 그냥 저는 아무런 그런 슬픔이 없었는데 또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팠다고 한다. 또 병이라고 하면 전염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그 대대적인 큰 전염병은 신종플루랑 코로나거든요. 일단 신종플루는 한 2011년 정도? 2010년? 2011년 정도 요때쯤에 유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신종플루에 걸리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학교를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학교에 또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교문에서 그 체온계를 들고 서서 등교하는 친구들 체온을 재고 체온이 좀 높다 이러면 집에 돌려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언니들이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고요. 한 5학년, 6학년 언니들이 학교 안 나오고 싶어서 집에서 나오면서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으로 귀를 이렇게 좀 데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교문에서 체온을 쟀는데 귀 온도가 막 50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사람의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 무슨 꼼수를 부렸냐 이러면서 6학년 언니 오빠들을 혼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만큼 또 유행하는 어떠한 질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사이에 메르스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신종플루가 워낙에 좀 강렬한 기억이었어서 그거 이후로 다시는 이렇게 큰 전염병이 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 했던 것 같은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정말 전무후무한 전염병일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동안 집에서 달고나 커피나 만들고 의료진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물론 신종플루 때도 정말 그런 어른들의 고생이 정말 많았겠지만 그리고 그때도 의료진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그 신종플루 걸렸을 때 그날 그 다음 날에 학교에서 교생 선생님이 가시는 날이라서 무슨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가게 된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자꾸 모기 타고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나 그 파티 못 갔다고 엄청 속상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20년도 코로나 때는 진짜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 전염병 하나 돌므로 인해서 일상이 이렇게까지 마비가 됐고 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뭐 전염병이든 코로나든 신종플루든 눈병이든 피부병이든 어쨌든 간에 모든 병을 앓고 있을 때는요. 일단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아프지 말고 지냅시다 우리. 그리고 또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병이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뭐 직업병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습관 이런 걸 또 고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의심병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술병 숙취를 또 술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직업병이라고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직업병이 굉장하십니다. 그 어린이집에서는 장난감을 놀잇감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웠을 때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을 때 그 강아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걸 엄마가 항상 놀잇감이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놀잇감 갖고 와, 연두 놀잇감 갖고 와 이러다가 장난감 이러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자꾸 방을 교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빨리 교실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교실이 아니라 방, 네 방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밥을 맘마라고 하신다든지 우리 집에 밥을 맘마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데 아빠도 저도 장성한 성인인데 자꾸 맘마 먹어야 되는데 맘마 언제 먹지? 그리고 또 그런 직업병 있다잖아요. 디자이너 분들 하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게 파일이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장을 그때그때 되게 짧은 텀으로 해둬야 내가 마지막으로 저장이 안 된 지점이 그나마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저장 단축키가 컨트롤 S잖아요. 컨트롤 S를 엄청 자주 누르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단체로 디자이너들만 모아둔 이런 사무실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나면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전선에 물을 쏟았다거나 이러면 이제 모두 다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컨트롤 S만 연타를 한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직업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말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발음을 제대로 안 하거나 맞춤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고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효과, 그리고 교과서, 참여 이런 거를 효과, 교과서, 참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 직업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쓰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발음이 잘못되거나 내가 스스로 이제 툭 발음이 잘못 나오면 바로 고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심병. 제 의심병을 그렇게 돋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장난기가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해놓고 제가 진짜? 그럼 당연히 거짓말이지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의심병이 엄청 심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같이 몽생미셸이라는 수도원을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약간 큰 물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태연하게 이게 그 죄수들을 벌을 주기 위한 도구였다. 그래서 굉장히 벌을 크게 받아야 되는 죄수들을 여기다가 두고 계속 이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걷게 만드는 게 형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는 당연히 또 얘가 장난을 치는구나 싶어서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점점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진짜 블로그에서 봤다. 이거 진짜 최대 수준의 형벌이었다. 왜 안 믿어주냐. 이거 진짜 내가 몽생미셸 공부하느라고 내가 찾아보다가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보다 해서 점점 이제 믿게 되면서 진짜? 진짜? 이러면서 제가 설득이 되니까 어김없이 그 친구가 당연히 거짓말이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웃긴 게 그렇게 몇 번 속으면 그렇게까지 진짜 제가 그 친구랑 한 3개월을 같이 다니면서 3개월 내내 속았거든요. 그러면 좀 안 속을 법도 한데 정말 한결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놀린 거겠죠? 3개월을 놀려도 한결같이 속는 그 모습에. 그거 말고도 또 저를 속이려고 했던 일화는 정말 많은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속다 보니까 의심병이 심해져서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부 이 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곱씹어 봤으니까요.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입니다. 너라는 숲속에서 난 갈 곳
러브올릭의 러브올릭 듣고 왔습니다.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부에서는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2부에서는요, 이 병에 관련한 시를 하나 읽어보고요. 관련한 이야기 또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돌봐주는 게 좋아서 괜히 아픈 척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아프죠. 당연히 아픈데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다정하게 굽어봐주는 게 좋아서 괜히 좀 응석을 부리면서 품속을 파고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박준의 꾀병이라는 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그대의 외로움 모두 알아줄 순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면 잠들 수 없는 쓸쓸한 밤엔 그대 곁에 있어주고 참을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그대 두 눈 닦아준다면 나 그대의 외로움 모두 알아줄 수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그대 그 모든 말들 이해할 순 없어도 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잠들 수 없는 쓸쓸한 밤엔 그대 곁에 있어주고 참을 수 없는 눈물 흘리는 그대 두 눈 닦아준다면 나 그대의 괴로움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줄 수 있다면 이유조차 모르는 아픔과 슬픔 그 속에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안아준다면
어반자카파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박준의 꾀병이라는 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꾀병, 박준. 나는 유서도 못 쓰고 아팠다. 미인은 손으로 내 이마와 자신의 이마를 번갈아 짚었다. 뭐야, 내가 더 뜨거운 것 같아. 미인은 웃으면서 목련꽃같이 커다란 귀걸이를 걸고 문을 나섰다. 한 며칠 괜찮다가 꼭 3일씩 앓는 것은 내가 이번 생에 장례를 미리 지내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렵게 잠에 들면 꿈의 길섬마다 열꽃이 피었다. 나는 자면서도 누가 보고 싶은 듯이 눈가를 자주 비볐다. 힘껏 땀을 흘리고 깨어나면 외출해서 돌아온 미인이 옆에 잠들어 있었다. 새벽쯤 나의 유언을 받아 적기라도 한 듯 피곤에 반쯤 묻힌 미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햇빛이 먼저 와 들고 나는 그 볕을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다. 박준의 꾀병이었습니다. 시를 살펴보면 화자가 앓고 있는 병이 정말 꾀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며칠 괜찮다가 3일씩 앓고 이번 생에 장례를 미리 지내는 일이라 생각할 정도로 자주 많이 아팠다는 건 꾀병, 진짜로 꾀병이었던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나를 이 미인이라고 비유된 사람이 나를 살펴봐주고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게 은근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뭐야, 내가 더 뜨거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집을 떠난 미인을 병상에 누워서 화자는 계속 떠올립니다. 아파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눈가를 비비며 미인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게 한참 앓다가 깨어났을 때 옆에 미인이 잠들어 있으면 화자는 그 미인의 얼굴에 든 볕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좋아했다 라고 하죠. 여러분은 보통 아플 때 곁에 누가 있어 주었나요?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애인일 수도 있겠고 함께 사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살펴봐 주는 게 좋아서 꾀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응석 부리듯 꾀병을 부려본 기억도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간호하던 사람이 당연히 꾀병은 아니었죠. 아팠죠.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프고 한참 앓고 있으면서도 제가 물수건을 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게 좋아서 그 아픈 와중에도 사랑받는 기분을 느낀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기처럼 웃었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에서의 미인의 역할이었던 건데 사실 이 시에서는 미인이 약간은 좀 매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조금은 무심해 보이고 화자는 아픈데 이마를 짚어보면서 그렇게 크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말하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아픈 화자가 눈 떴을 때면 이미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약간은 무심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간호했던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미인보다는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딱 이 시의 미인만큼의 온도여도 좋으니까 저도 제가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고 옆에 같이 잠들어 있어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 미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스스로 이마를 짚고 스스로 물수건 갈고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죽 잘 챙겨 먹고 병원 가서 약 지어 먹는 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어른이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꾀병도 좀 부리고 싶고, 꾀병이 아니더라도 조금 실제로 아픈 것보다 더 응석을 부리면서 품속으로 파고들 만한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준의 꾀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지랑이 끼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낚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않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만 혼자만 남아